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에는 어젯밤부터 완주 38.5, 전주 32.8mm 등의 봄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5m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8.7도에서 13.4도로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2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이번 주 내내 10도 안팎을 유지하겠고 목요일에 다시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응급 환자를 위해 국가가 진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되돌려받는 걸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라고 합니다. 벌써 20년 넘게 시행 중인데요. 최근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 환자의 생명보호를 위해 지난 1995년 도입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응급 환자가 병원에 신청하면 의료진이 응급 여부를 판단해 진료부터 한 뒤 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심사평가원은 다시 응급 여부를 심사해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환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심사평가원은 병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병원 측이 진료비 지급을 요청하면 승인을 잘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병원의 경우 80%대에 이르던 승인율이 최근 석 달간 20%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병원이나 환자 쪽에서 다 부담이 돼가지고 환자를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또 돈이 없는 환자들은 심지어는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뒤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료비 상환율이 낮은 것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좀 기준이 강화됐어요. 응급이라고 판단이 되면 청구를 하시는데 저희도 저희만의 기준이 다 있어요.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복지 개념에 가까운 이 제도 활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거의 복지 개념이랑 다름이 없는데 왜 적게 거두냐, 왜 많이 주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좀 말이 안. 생활이 어려운 응급 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변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소방차가 급히 화재 현장에 출동했지만 길목에 있는 요양원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 자칫 피해가 커질 뻔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소방차의 출동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사유지 통과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을 끄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가 급히 후진합니다. 이 길로 가면 200m 거리지만 요양원 측이 사유지라며 설치한 차단봉에 막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방차 넉 대는 현장을 코앞에 두고 2km 이상을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빨리 출동하는 게 생명인데 이 차단막 때문에 소방차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요양원에서 화재 사실을 알면서도 길을 터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했고 주민 분여위장님도 가서 했고 처음에는 열쇠가 없다고 하더니 그때는 이미 한 20분 이상 지난 상태고. 결국 이불은 4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서야 진화됐습니다. 한 주민은 3년 전 자신의 집 앞에서 불이 났을 때도 같은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로를 철사줄로 막아가지고 열쇠 땄다 풀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오고 급하니까 불이 났는데 밭에로 왔죠. 밭에로 와가지고 진화 작업을 했죠. 이 도로는 몇 해 전 소유자인 요양원과 주민들의 소송 끝에 요양원이 승소한 뒤 평소 길을 막고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요양원 측은 화재 당시 누군가 초인종을 누른 뒤 바로 뛰어가 불이 난 줄 몰랐고 3년 전 화재 사건은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도로 통과 문제로 앙금이 쌓인 주민들은 사이렌 소리를 어떻게 듣지 못할 수 있었냐며 불신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 때문에 이웃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비원이 실내 흡연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이 아파트에서 담배 때문에 접수된 민원은 26건으로 1년 전보다 2배나 늘어났습니다. 민원의 절반 이상은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피우는 담배 때문입니다. 베란다에 막 빨래 같은 거 놀면 그 담배 냄새가 이렇게 다 스며들 수도 있고, 그냥 밖에 나가 있는데도 냄새가 나니까 같이 흡연하는 거나 같잖아요. 냄새 맡으면. 그래서 좀 싫은 것 같아요. 이런 실내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경비원이 주민의 신고를 받으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집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에 들어가 흡연 사실을 조사하고 주민에게 쓴소리를 하기는 힘듭니다. 입주민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면은 가정 방문이 좀 어렵고 아파트 실내에 있는 홍보방송이나 또 게시물, 게도물을 통해서밖에는. 보건복지부는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는 알고 있다며 아파트 흡연 문제를 주민자치로 해결하도록 힘을 실어준다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실내 흡연이 아파트 공동체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부는 어설픈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 구도심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이 1000채가 넘습니다. 빈집 때문에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있지만 빈집 정비는 주차장을 만드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낡고 오래된 이 집을 지난해 2천만 원을 지원해서 뜯어 고쳤습니다. 지원받는 조건으로 집주인은 5년 동안 반값 임대주택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전주시는 빈집 정비 사업의 하나로 반값 임대주택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이 8천만 원밖에 되지 않아 큰 정책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빈집 늘어가는 추세,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도하고 우리 시 예산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주에 사용하지 않는 빈집은 1,010개소로 계속 늘어나며 원도심의 공동화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전주시의 빈집 대책은 예산을 들여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텃밭을 조성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빈집 대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주거형 활용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그룹홈이나 독거사 예방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그룹홈, 그리고 청년 세대를 위한 쉐어하우스 등 지역에 사람이 스며들 수 있는 정책으로 확대해야 하고요. 빈집을 철거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빈집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빈집 정비 대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제88회 남원 춘향제 개최 일정과 프로그램이 확정됐습니다. 임실군이 올해 도서관의 예술문화 사업을 확대합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88번째를 맞는 남원 춘향제가 오는 5월 18일부터 닷새간 광안루 일대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재미와 감동이 있는 전통 예술축제, 춘향 선발대회와 창극 춘향전 등 모두 25가지의 세부 행사가 진행됩니다. 춘향제전위원회는 올해는 예술감독을 영입해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춘 공연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남원 춘향제에 오시면은 사랑에 푹 빠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장수군이 과수농가의 저온 피해 예방제를 지원합니다. 봄철 개화기에 이상 저온이 발생하면 수정벌의 활동이 약해져 수분 수정률이 떨어지고 수확량도 줄게 됩니다. 생육 초기 이상 기온으로 과수농가 피해 방지 및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실군 군립도서관이 올해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임실군은 어르신 인형극단을 꾸려 도서관 이용을 주제로 한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19일까지 시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일 곧바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소집해 19일까지는 전라북도 의회에 최종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도의원 선거구는 전주가 2명 늘고 부안이 1명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전주의 시의원 선거구가 대폭 조정될 예정입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이 개청 20년 만에 전북혁신도시 신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신청사는 전체 면적의 26%를 녹지 공간으로 조성했고 빗물 재활용 시설과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지역 주민을 위해 1층에 다목적실을 마련하고 청사 앞 광장도 상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생의 학습 준비물을 지원합니다. 지원 품목은 풀과 가위 등 공통 품목과 색종이와 물감, 찰흙 등 미술, 과학 관련 물품입니다. 각 초등학교에서는 한 해 2-3차례 학습 준비물을 구매할 수 있지만 학습용 문제집과 개인 위생용품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라도가 지역 특화산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3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전라도는 군산대와 원광대, 전주대 등 3곳에서 올해부터 2년간 탄소와 태양광 등 12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는 해당 교육과정의 대학생에게 2년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줍니다.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가 오는 10월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열립니다. 전라도는 국제종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지난해보다 개최 기간을 하루 늘려 오는 10월 23일부터 나흘간 박람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처음 열린 박람회에는 12개 나라에서 온 해외 바이어 등 36개 기업과 9개 기관이 참여했고 관람객은 3만 6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